자, 여러분도 저랑 같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복습을 해보면서 가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수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A는 B의 n제곱근이라는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이걸 식으로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A의 n제곱을 하면 B가 된다. 물론 세부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된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n제곱근 중 실수라는 말이 붙게 되면 이 실수의 개수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A는 여기서 이거는 이제 답이니까 이 B는 양순지, 음순지가 중요하고요. 이 N은 짝순지, 홀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양수의 짝수제곱근 중 실수는 2개, 양수의 홀수제곱근 중 실수는 1개, 음수의 짝수제곱근 중 실수는 0개, 음수의 홀수제곱근 중 실수는 1개.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고 이게 왜 그런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지수단원에서 이제 핵이고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로그로 넘어갔을 때 로그는 실수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럼 이 로그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만약에 A의 네모제곱이 B일 때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는 로그라고 쓰고 얘를 밑에다 쓰고 얘를 위에다 쓰기로 약속한 겁니다. 근데 이 로그는 그 성질 때문에 이 밑을 꼭 1이 아니어야 되고 0보다 크다는 그런 밑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진수는 0보다 이것 때문에 0보다 크다는 게 따라오게 되는 걸 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그는 이제 계산 과정에서 밑이 같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그 로그 계산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밑이 같은 것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밑이 같은 것끼리 빼면 진수끼리 나누게 됩니다. 곱하거나 나누는 거는 계산 법칙이 없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이런 계산 법칙을 쓰려면 밑이 꼭 같아야만 해요. 밑이 꼭 같아야만 해서 이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공식이 있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밑변환이라고 합니다. 이 밑변환은 여러분 그 로그 A에 B를 밑이 같은 로그로 만들면 로그 CA분의 로그 CB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밑과 진수를 바꾸면 원래 거의 역수가 되는 특징을 여기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밑변환이 있는데 뭐 A의 n제곱, B의 n제곱은 n분의 n 로그 AB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랄까요? 앞에 거를 하면 자동으로 아는 거지만 어쨌든 밑변환 공식은 이렇게 3개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그 로그 중에서 상용 로그라는 게 있어요. 상용 로그, 항상 사용하는 로그인데 우리가 쓰는 수가 10진법이기 때문에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고 맨날 쓰는 로그인데 계속 쓰면 짜증나니까 밑을 생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상용 로그는 활용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상용 로그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정수 부분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자릿수를 알 수 있고 소수 부분은 숫자 배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 쓰이냐면 대소 비교에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의 50승과 3의 30승 중에 어떤 게 큰지를 직접 계산기를 때려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는 로그 공식으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50 로그 2 여기다가 동시에 로그를 씌워주면요
50 로그인은 50 곱하기 0.3010이라 15.몇몇이 되게 돼요. 그런데 30 로그 3은 로그 3이 0.4771이니까 0.4771에 30을 곱하게 되면 뭐 계산 과정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15보다 작게 돼요. 그러면 로그 2의 50과 로그 3의 30은 2의 50이 3의 30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릿수만으로 알 수 있지만 때로는 이 자릿수가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얘도 15점 몇이고 얘도 15점 몇이다. 그럴 때는 소수 부분이 더 큰 게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대수 비교가 가능해지게 된다. 아주 큰 수에 대해서. 그게 이 단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진도가 끝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분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안 한 문제도 있지만 상용 로그 활용해서 그쵸? 어느 정도 있죠 그게? 굉장히 많나요? 야, 빨리 내가 어디까지 줬어? 3단은 어디까지 풀었어요 제가? 연습 문제 전까지 풀었어요? 그럼 연습 문제는 제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제가 이거 설명 끝나고 설명할게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오늘 하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숙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여기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내용이 끝나면 이제 그래프랑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 이런 거 나오면서 이게 조금 더 재밌어져요. 자, 이 지수함수는 기본형이 y는 a의 x제곱입니다. 네. 같이 비교하면서 가볼게요. 로그함수는 기본형이 y는 로그 a x입니다. 그런데 이 단원명이 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냐면 이 두 개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관계가 있을 때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뭐뭐와 뭐뭐라고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의 목표는 얘랑 얘를 각각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두 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를 우리가 로그꼴로 바꿔볼게요. 이제 여러분 지수와 로그에서 배웠던 거는 지수꼴을 로그로 바꿀 수 있고 로그꼴을 지수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얘를 로그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라는 거는 어떤 수냐면 밑이 a일 때 이게 y가 되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옆에다가 쓴 y는 a의 x제곱을 로그꼴로 쓰면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과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x와 y를 바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똑같은 소리인데 얘랑 얘가 y와 x를 바꾼 꼴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y는 ax와 y는 로그 ax는 y는 x의 대칭인 관계가 됩니다. 이 y는 x의 대칭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역함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단원에서는 역함수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학타에서 역함수 파트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1월부터 다니는 학생도 있겠지만 12월 그 후반에 함수 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그 좀 특강을 안 가졌죠? 이거 가져야 자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이 관계는 알았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고 이렇게 나오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지수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에는 붙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a가 0보다 큰 거에서만 다르고 a가 1이 아니란 말이 붙어 있을 겁니다. 이 y는 ax 괄호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a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수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마이너스 2의 x제곱은 x가 짝수이면 4가 되고 x가 홀수이면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럼 이걸 함수로 표현하면 2일 때는 4고 3일 때는 마이너스 8이란 거예요. 그럼 이걸 선으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왜 선으로 연결할 수가 없냐면 어떤 수의 거듭제곱도 0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수투 배우고 있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사이값 정리라고 해서 여기서 여기를 그으려면
반드시 2와 3 사이에서 지날 수밖에 없는데 이 진하게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조차 없는 거지. 이 A가 음수라.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만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A가 양수라는 조건을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1이라면 이 X값에 관계없이 어차피 이게 모든 거듭제곱은 전부 1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딱히 Y는 1이 될 거를 배울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이것도 지금 배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 조건이 그래서 있는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수더라도 x에 0을 대입하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1이 된다고 지수에서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 지수함수는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항상 지나는 점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가 0일 때는 y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0,1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게 여기 이 0,1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만약에 얘는 우리가 지수 쪽에서 배웠던 게 여러분 여기 보세요. a가 1보다 크면 예를 들어서 뭐 b가 c보다 컸대. b가 c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크면 a의 b제곱과 a의 c제곱을 비교하면 이게 더 크죠. 그쵸? a가 1보다 크면. 근데 a가 0과 1 사이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얘가 더 작아지는 걸 봤어요. 이게 부등호가 바뀐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등호가 바뀌는 거는 음수를 곱하거나 역수를 취할 텐데 여기서는 밑이 1보다 큰 밑을 지수로 갖게 되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유지가 되지만 밑이 0과 1 사이인 그 밑을 갖추게 되면 지수꼴로 가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수학에서 증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1이 x2보다 클 때 fx1이 fx2보다 크면 증가, x1이 x2보다 큰데 fx1이 fx2보다 작아지면 감소라고 해요. 그럼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라는 거고 a가 0과 1 사이라면 감소함수가 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0,1 이 오른쪽으로는 무조건 뭐보다 커져야겠어요? 1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야. 여기는 오케이야. 계속 커져. 계속 커져요. 이렇게 기하급수 쪽으로 커져요. 참고로 여러분 알아둘 게 이 지수함수가 증가 속도는 최고입니다. 지구 최강의 그 증가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기를 당할 수 있는 당함수가 없어요. x의 100승도 2의 x제곱이 따릅니다. x의 100제곱이라는 함수도 2의 x제곱이 이깁니다. 1.1의 x제곱이 이깁니다. 결국 이 지수함수가 최강의 그 증가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돼요. 이 왼쪽 화면이 중요합니다. 가자. 이 왼쪽 화면이 중요한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마음속으로 따라야 돼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점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절대 음수 x축 밑으로는 가지 않으면서 계속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절대 음수가 안 되면서 계속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그때 쓰여지는 게 점근선입니다. 알아두세요. 계속 내려가는데 어딘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 쓰이는 게 점근선. 그러니까 x축을 점근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유리함수 쓰면. 그래서 이 모양이 a가 1보다 클 때의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럼 a가 0과 1 사이라면 계속 감소하면서 x축에 가까이 가야 되니까 이런 함수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지수함수의 모양입니다. 야, 그래 안 그래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근선을 가지겠어 안 가지겠어? 가져. 그러니까 y는 ax제곱은 a의 값에 관계없이 x축을 점근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유리함수에서도 봤겠지만 이 점근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수함수에서. 그래서 여러분 증가 감소와 정근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수함수에서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로그 함수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가볼까요? 여러분, 야, 지금 역시 내가 혼자서 계속하면 무조건 저기 졸리다. 그게 이제 그 핵심인데, 제가 아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뭐랬죠? 그렇죠. 역함수 관계. 역함수 관계는 이 세상이 다 비틀어지는 거야. x 대신 y가 되고 y 대신 x가 돼. 이 모든 배경이 다 그래. 자, 그러면은 지수함수가 항상 지나는 점이 0,1이 됐어. 그럼 로그함수는 항상 지나는 점이 몇 몇이야? 1,0이 되는 거야. 무조건 다 반대가 된다. x, y 다 바뀌면 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자, 좋아요.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 1,0이고 얘가 x축을 정근선으로 했어. 그럼 얘는 무슨 축을 정근선으로 해? y축을 정근선으로 해. 좋습니다. 자, 그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가 1보다 클 때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가 1보다 클 때 y는 ax제곱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a가 1보다 클 때 y는 로그 ax는 역함수 관계니까 얘 대칭되게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y는 로그 ax가 서로 이 대칭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좋아. 야, 지금 이 정도만 아는 것도 대단한 거야. 그냥 정확히 100% 이 얘기가 괜찮으실까요? 야, 지금 여러분 이 시간이 좀 취약한데 혹시 점심에 맛있게 드셨나요? 점심 혹시 저 오늘 급식실에 갔는데 제가 보통 급식을 잘 안 먹는데 그 임지훈 선생님이 그 급식 판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빵이 있더라고. 그 샐러드 빵. 제가 샐러드 빵을 참 좋아합니다. 샐러드 빵 내려가가지고 지금 샐러드 빵을 6개를 먹고 왔어요. 어떻게 6개를 먹었는지도 모르겠는데 6개를 먹었어요. 원래 한 사람당 하나씩만 남겨놓은 건데 제가 마지막에 해가지고 한 50개가 남아 있어서 제가 그중에 6개를 먹었는데 지금 사실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지금 미칠 것 같아요. 마요네즈가 지금 제 그 식도와 위를 지금 다 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자, 그래서 y가 1보다 클 때 y는 로그 x의 그래프가 이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화면으로 본다면 a가 0과 2 사이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게 y는 ax이고 a가 0과 1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y는 x에 대칭시킨다면 어떤 모양일까?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미술을 좀 못하면 이게 좀 어려워. 너 알지? 그거 콜라보 양쪽 대칭인 거. 미술에서 부르는 거 있잖아, 콜라보. 근데 이제 그 콜라보처럼 이제 그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y는 x에 이렇게 접었다가 피었을 때 나오는 콜라보처럼 이렇게 그리면 된다. 콜라보가 데스티네이션인가? 데칼코마니. 그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랑은 대칭을 이루게 되는 거죠. 아름답습니까? 그림이? 아니에요? 약간 그 대칭의 모양이다. yx. 자, 4가지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 1분 뒤에 A4지 다 나눠주면 해석되겠습니다. 1분 뒤에 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분 뒤에 시험 볼게요. 자, 1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4명의 학생을 앞으로 부르면 그 4명의 학생이 나와서 각각 4개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절편을 표시해야 되고 점근선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학생들을 앞으로 잘 안 부르는데요. 보통 여기 앞에 나와버려가지고 그 글이라고 뭐 이렇게 안 하는데요. 여러분 좀 뭐죠? 활동적이 돼야 오늘 이 위기를 제가 잘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1번은 y는 a의 x제곱 중에 a가 1보다 큰 걸 그려주시면 되고요. 2번은 y는 a의 x제곱 중에 a가 0과 1 사이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3번은 y는 로그 ax에서 a가 1보다 큰 걸 그려주시면 되고요. 4번은 y는 로그 ax에서 a가 0과 1 사이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흰색 글씨를 이용해서 나와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네 분의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1번 김영채 나와주세요. 2번 김범주. 자, 그 다음에 3번 김진희, 4번 이치현. 나와서 빨리 그려주세요. 정확히 그려주세요. 정확히. 시기 뭐 영실 대충 그리냐 그러시는 네? 대충 그려 지금. 야, 너 주머니 손 안 봐? 시키야? 아, 잘했어. 합격. 뭐야? 뭐 지금 부모님한테 지금 자랑하려고 영상 틀면서 이제 나중에 엄마 나 여기 봐. 나 이거 잘해가지고. 잘했어요. 진짜 합격. 빨리 해. 괜찮아요. 여기 이제 그려주세요. 네, 그렇게 반대로. 그렇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아니, 범준아. 지금 이거면 감소한다니까. 야, 10대가 여러분 얼마 전에 나 이제 너희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그 다음에 반대쪽도 눈 빨리. 이렇게 잘했어. 들어가. 잘했어. 여러분 얼마 전에 4일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10대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 금속 너클을 끼고 안경 쓴 사람을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실명 유기한. 제가 그거 뉴스 보고 솔직히 있잖아. 그 사람도 걱정되지만 저는 저를 걱정한 거예요. 이러다가 나도 한번 너클에 맞을 수도 있겠다. 아니 너클에 한번 맞을 수도 있겠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이제 저를 오래 지켜봐 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말해요, 사실. 맞잖아. 저는 실제로 여기서 감정을 굉장히 자제하거든요. 감정을 안 가지려고 해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진짜로 학생한테 진짜로 화나가지고 뭐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2 평정심에 균열을 일으키신 분이 있었어요. 딱 3명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위기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1층에서 이제 우리 학원 학생이 아니죠, 당연히. 그 학생들은. 한 명이 우리 학원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수업을 듣는데 제가 문제풀이를 진지하게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 비웃는다 표정을 막 쓰는 거야. 저 뒤에 앉아. 그래서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중간에 중지하고 걔한테 물어봤어. 너 도대체 지금 표정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건 좀 지우고 싶은 과거고. 그러면 근데 이제 진짜 근데 그 친구랑은 이제 별거 아니었고 제가 진짜 균열을 일으켰던 게 여러분 조심하세요. 1층에서 우리 학원 학생이 아닌데 우리가 저희가 통로가 2개잖아요.
근데 이쪽 통로에서 이쪽 통로로 이제 지나가는데 이게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실내에서. 근데 제가 볼 때 한 18살쯤 되는 것 같아요. 저 오토바이 타고 왔어. 저 어디서 오토바이 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 타고 여기 왔나? 원정 왔나 봐. 놀러. 근데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제가 민간인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은 저도 이제 저를 좀 자제해야 되는데 제가 민간인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민간인이 아니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천부적인 그 어떤 운동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근데 그때 정말 저도 모르게 이게 보통 이제 그런 친구랑은 그 끝이 정해져 있어요. 아주 그 지저분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이제 시작을 하면 그냥 말로 안 끝나요. 그렇게 제가 야 여기서 담배 피면 어떻게 이렇게 말했는데 걔가 아 죄송합니다 하고 끄시키면 처음부터 피질 않았겠죠. 그 정도로 말이 통하는 새끼면 아예 말이 안 통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한마디를 하게 되면 마지막은 이미 정해진 결과로 가게 됩니다. 이제 한 명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정말 이거는 이 평정심을 잃을 뻔했어요. 정말 그때 제가 만약에 뭐라 했으면 아마 너클에 맞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너클 갖고 다닐 수도 있거든요, 주머니에. 그럼 이제 너클에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지금 그 사람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뭐 잘못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상한 행동하니까 쳐다본 거 아니겠어요? 담배 피우고 지나가면 쳐다볼 수 있잖아요. 아니 담배 피우고 지나가는데 한번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근데 그래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그냥 말도 없이 바로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말은 통할 수 있는 사람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이 통할 수 없는 사람과 말을 하면 육체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업 들어오기 전에 그 말을 하고 방금 봉준이한테 뭐라 할 때 이 새끼 너클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이제 그 개념은 끝났고요. 제가 여러분 45페이지부터 사근사근 모든 필수 예제 문제를 풀어주겠습니다. 여기 이 단원의 모든 예제 문제를 풀어주고 이제 여러분들은 54쪽, 55쪽을 배웠으니까 차분히 한번 숙제를 해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4-1번을 볼게요. 필수 예제 t가 x, y가 지금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평행이동은 여러분들한테 기초 개념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평행이동은 기호로 쓸 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함수 기호가 있는 거랑 앞에 함수 기호가 없는 걸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 함수 기호, 이거는 지금 그냥 평행이동의 이름이고 함수 기호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점의 평행이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도형의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이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갔다고 읽어주면은 이제 답이 틀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말은 그냥 순수하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밑으로 들어오면 x 대신에 x 플러스 2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1번의 문제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켜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y는 1번, y는 2의 x제곱을 x축으로 2만큼, 그러면은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면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넘기면 여기 2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y는 2의 x제곱을 y는 x의 대칭 이동했대. 자 역함수 하라는 거야. 그럼 y는 2의 x제곱의 역함수는 y는 로그 2x입니다. 그럼 이 로그 2x를
t에 의한 평행이동이라서 y는 로그 2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다음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4-2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여러분들이 한수단으로 해서 좀 약하면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반격기 바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y는 2의 절대값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네 가지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레디 큐 하면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프 fx의 절대값이 있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건 다 그릴 수 있어요. 왜냐면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올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y는 f의 바로 안에 이 x의 절대값이 있는 유형입니다. 바로 1번 문제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y축 옆에 있는 부분을 대칭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y는 fx의 유형이 있는데 요것도 이거는 이제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면 이거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라 어떤 도형만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일반 학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나오지 않는 거지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니까 빈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y는 2의 x제곱에 따라서 이 네 가지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2의 x제곱으로. 그럼 첫 번째는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의미가 없는 이유 알죠? 야, 여러분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x축 밑으로 안 떨어지잖아. x축 밑으로 안 내려가는데 어떻게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요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는 이걸로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수함수 그릴 때 뭐부터 그리냐면 정근선부터 그리세요. 정근선이 뭐가 되냐면 그냥 봐.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절편이 중요한데 x에 0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2승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0일 때 마이너스 4분의 3을 지나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절편을 구하려면 y가 0일 때예요. 넘기면 1이 됩니다. 2에 뭐가 1이죠? 0이 1이에요. 잘했어요. 2에 0 거듭제곱이 1이니까 x가 2일 때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이 x절편을 띄게 되는 거죠. 그럼 원래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 첫 번째 그래프는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리는데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 확실하지가 않아요. 마치 이게 계속 증가할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정확한 라인을 그려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정근선이었으니까 뭐가 정근선이에요? 1이 정근선이다 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게 지수함수의 절대값함수의 그래프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번째 그래프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를 봐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간단해요. 그 의미를 알고 하면 절대 안 잊어먹고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영어보다 훨씬 쉬워. 저는 영어 바로 그냥 뒤집쳤잖아. 영어 1형식, 2형식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바로 이건 내가 공부할 게 아니구나 해서 바로 그냥 찍기로 했어. 고3까지 계속 찍었잖아. 진짜. 아직도 잘 몰라. 뭐 투부정사에 뭐 활용? 그리고 그러면 야 그것보다 훨씬 쉽잖아. 아니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이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x가 0보다 큰 부분. 그러니까 y축 오른쪽 부분만 그린다고 하세요. x가 0보다 큰 부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y축 오른쪽 부분만 그립니다. 그 다음에 y축 왼쪽은 y축 오른쪽에 그린 거를 대칭시키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된다는 거를 알아주시고요. 선생님,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되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저는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절대값이 들어가면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항상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와 절대값 아니 음수일 때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 아니 양수이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부분, y축 오른쪽을 그릴 때는 y는 이게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x가 0보다 작으면 이 절대값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야 돼요. x 대신 마이너스 x가 되니까. 그럼 이거는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어디에 대칭이죠? y축 대칭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을 y축 대칭시킨 거를 그려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풀면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한 대로 x의 절대값이 있으면 y축 오른쪽 그리고 y축 대칭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언제든지 그 문제를 볼 때 편안하겠죠. 안 편안합니까? 그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려. 이거는 그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x제곱은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절대값 x제곱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한마디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y축 오른쪽 부분을 y축 대칭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전에 이렇게 야무지게 했던 분들이 그때는 식을 굉장히 길게 적어야 된단 말이야. 3차 함수를 이제 숙소에서 배운다는 걸 알 건데 2학기 과정이니까 그럼 그때도 x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으면 그때도 또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따지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워주면 좋은 게 f 절대값 x의 그래프는 y축 오른쪽의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원래 그래프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네? 그럼 이 그래프는 간단한 게 x축 위의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쉬워 안 쉬워 지금? 이거 어렵다면 어쩔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절대값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일사분면의 그래프를 모두 대칭시키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외워줄까요? 자 이제 외우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가도 되죠? 좋아요. y는 f 절대값 x, y축 오른쪽에 있는 걸 y축 대칭. 절대값 y는 fx, x축 위에 있는 걸 x축 대칭. 그 다음에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일사분면에 있는 걸 y축 대칭, 원점 대칭, x축 대칭. 이렇게 세 개를 하면 됩니다. 자 한 명에게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민아, 너가 대답해 주세요. 자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네. 자 그 y는 f 절대값 x 어떻게 그리죠? y는 y축 대칭. 그렇죠. y축 오른쪽에 있는 거를 y축 대칭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절대값 y는 fx는요? x축 대칭. x축 위에 있는 거를 x축 대칭 시키면 돼요. 자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네. 다 들었으면서 내하고 있어. 일사분면에 있는 거를 y축 대칭, 원점 대칭, x축 대칭 이렇게 그립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 그 모양이 지금 이 밑에 있는 겁니다. 자 1번, 2번의 그래프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대값 y는 로그 2 절대값 x. 그러면 이제 그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원래 y는 로그 2x를 그려. 이렇게. 그치? 근데 일사분면만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y축 대칭, 이거를 x축 대칭, 이거를 원점 대칭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밑에 보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3번의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3번의 그래프 주세요. 야 이거 2번 안 나와. 2번은 학교 시험에 낼 수가 없고 1번, 3번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1번, 3번 그래프 별표 쳐주고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3번의 그래프를 탐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탐구가 필요해요. 잘 들어야 돼요. 공준아, 잘 듣고 있지? 자, 3번. 여러분
따라합니다. 절대 극점변. 자, 하나, 둘, 셋. 야, 그래도 따라 해주네. 너 방금 소연아 따라 안 했지? 너 혼자 따라해. 절대 극점변. 절대 극점이야. 자, 여러분. 그래프를 관찰할 때의 순서입니다. 앞으로 수능 보는 순간까지 어떤 킬러 문제의 그래프를 볼 때 이 5가지의 순서대로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어야 돼요. 썩말이야. 그랬을 때 이 3번이 보여. 자, 봐봐. 절편. 항상 이 그래프에서는 가장 먼저 절편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칭성. 그러니까 절편 다음에 살펴야 될 게 대칭성이라는 거지. 얘가 대칭성을 보고 있는 그래프는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극각. 이건 수투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 이건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병곡점. 이건 미적분에서 배울. 어쨌거나 이 5가지의 상황이 그래프의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3번은 제가 그리기 전부터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자, 누군가한테 이 그래프를 보라고 했을 때 2분의 1이냐? 3이야? 네. 누군가한테 이 그래프를 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떡하지?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딱 봤을 때 느낌이 오는 거야. 왜냐면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돼? 똑같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그 식이 모양이 바뀌지 않으면 무슨 함수야? 미치겠네. 야, f-x랑 fx가 같으면 이게 무슨 함수야? y축 대칭의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그래프가 y축 대칭일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걸 그릴 때 y축 왼쪽 오른쪽 그릴 필요 없겠죠. y축 오른쪽 그린 다음에 대칭시키면 그냥 끝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얘는 지금 어떤 말을 뜻하냐면 여러분, 야, 얘는 어떤 말을 뜻하는 거냐면 이 y는 3의 x와 y는 3의 마이너스 x의 평균을 뜻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3의 x랑 3의 마이너스 x를 더해서 렛츠고 지금 저기 1대1로 지금 나누는 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3의 x 그리고 3의 마이너스 x 그린 다음에 그 각각의 중간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좀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런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수학에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는 제가 중점이 됐죠. 그럼 여기서는 무슨 점이에요? 내분점이죠. 그럼 보면 내분점 공식이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니까 이거는 지금 3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2대1 내분점을 이은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자기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려볼게요. 자, 3의 x제곱을 그립니다. 3의 x제곱 그리면 이렇게 되고, 제가 반성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반성을 많이 했냐면 그 기본 문제를 안 풀어주고 연습 문제를 풀어오라고 하는 거는 폭력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제 반성을 많이 하고 자면서도 반성을 하면서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제가 이거 진짜 이제 여기서 말하는데 저는 여기 앞에서는 거짓말을 안 해요. 내려가면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짓말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제 꿈을 꿨는데 여러분이 막 불만을 엄청 나타내는 거야. 꿈에서 막 저는 꿈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진짜야. 그 여러분 막 지금 보면은 여러분 제 말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야, 잘 들어봐. 지금 10시간 이상 어떤 일을 매진하면 꿈에서도 그 일을 하거든.
8시간까지는 안 하는데 10시간부터는 하게 돼요. 그러니까 10시간 이상 공부하는 애가 무서운 거야. 왜냐면 이제 8시간까지만 공부하면 8시간 공부하는 건데 10시간 이상 공부하면 24시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계속 공부로만 돌아가야 돼요. 이게 진짜 이게 인간이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어. 미치면 이제 24시간 동안 봐. 저는 꿈에서도 수업하고 있어요, 막. 자, 여기 봐!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꿈에서도.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거의 뭐 이건 뭐 더 이상 자세할 수 없을 정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가 지금 y는 3의 x제곱이고 여기는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여기와 여기의 중간, 여기와 여기의 중간, 여기와 여기의 중간 이렇게 돼서 이게 이런 형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선생님 그 자세하게 해주시는데 이게 왜 올라가지 새끼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면 얘는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 얘는 0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근데 얘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는 계속 올라가고 하나는 0에 가까워지고 그 두 개의 중간 지점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린 다음에 왼쪽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내분점이라고 생각하면 완전 베스트입니다. 지금 이거는 y는 3의 x제곱의 함수값과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함수값에 1대1로 내분하는 점인 거죠. 이거 중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y는 3의 x제곱과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2대1 내분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 2대1로 엮은 거를 이렇게 하면 또 똑같은 모양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4-3번으로 가겠습니다. 4-3번에 미치겠네. 자, 여러분 제가 또 이거 수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원래 일어서서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갑자기 꼰대처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y는 x와 y는 x-2는 평행이동 관계. 다음 함수에서. 그런데 y는 x와 y는 2x는 평행이동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현우가 좋아.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현우가 잠깐 여기 잠깐 봐줘. 저 지금 흥분했어요. 잠깐 봐주세요. 잠깐. 자, 그러면은 이런 마음으로 보면 y는 2의 x제곱과 y는 3 곱하기 2의 x제곱은 도형의 이동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건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을 때 y는 2의 x제곱과 y는 3 곱하기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도형의 이동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야, 아니 왜냐면 개수가 달라졌잖아. 개수가 달라지면 모양이 달라지는 거니까 평행이동 관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새끼가 지금 조용히 해. 자, 근데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를 제가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2에 로그 2, 3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왜냐면 3과 2의 로그 2, 3은 똑같다는 거 이해되나요? 야, 일단 이거 모르면 안 돼. 지금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 이게 여기서 지금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해. 자, 3이라는 숫자는 2라고 놨을 때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면 똑같아집니까? 로그 2, 3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3 대신에 2의 로그 2, 3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2의 x 플러스 로그 2,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x 대신에 x 플러스 로그 2, 3이 대입된 거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 3 평행이동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항함수와 지수함수를 초월함수라고 해요. 이 다항함수와 초월함수는 그 인식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게 지수함수, 로그함수일 경우에 y는 fx와 y는 kfx는 x축 평행 이동 관계인 겁니다. 야, 빨리 써. 지금 빨리 위에다 빨리 써. 지금 공 누르고 있어. 지금 묻어서서 들어야 된다. 지금 다 안 쓰고 있네. 미치겠네. 여기 그 위에다가 써줘. 그렇지.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다. 그렇지. 지금 잘 배웠어. 책 위에다가 딱 그 문제 위에다가 써주세요. 어디다 넣었어? 여기 빨리. 오, 잘했어. 여기 맞아.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역시 자세히 자, 시간만 많으면 제가 많이 하려는데 자, 여러분 왜요? 교시 보라고 있어요? 네, 안겨요. 아, 뭐야? 그럼 지금 어떻게 본다는 거야 지금 이 수업을? 미치겠네. 야, 다 빨리 적어. 너무 적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야, 전부 다 그냥 일어날래? 아, 왜냐면 너무 중요해서. 야, 여기 잘 봐. 이제 한 명이라도 졸면은 전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일어나 그러면 한 명이 졸았구나 생각하면 돼요. 이 다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갑니다. 네. 역함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x와 y가 바뀌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이 갑자기 역함수로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지금 계속 일을 하니까 제 역함수는 일을 안 하고 있겠어요. 네? 여러분 근데 나비 효과라는 영화가 있어요. 본 사람 손 들어봐. 버터플라이 이펙트. 영어로. 본 사람 손 들어봐. 없어? 없지. 당연히 25년 전 영화인데. 근데 이 나비 효과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그 역함수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자기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지는 순간이면 인생을 계속 바꾸는 버튼을 누르. 나중에 어떻게 될게? 너 지금 버터플라이 이펙트 적고 있냐? 아니야, 너 너무 이름 너무 중심이었어. 또 버터플라이 이펙트 적고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태아로 돌아가. 태아가 죽어. 결국 이제 점점 인생이 보이고. 자, 어쨌든 이 역함수는 여러분 모든 게 반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 함수가 x축으로 이동한 거는 역함수는 y축으로 이동합니다. 원래 함수가 y축으로 이동한 거는 역함수는 x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친구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항상 x와 y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제 렛츠고 가볼게요. y는 2의 x제곱의 역함수는 y는 로그 2x예요. 그런데 y는 2의 x-2 플러스 3의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평행이동해야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얘가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평행이동해요?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야겠죠. 그러니까 y는 2의 x-2 플러스 3의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바로 y는 로그 2 x-3 플러스 2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1번 문제를 제가 이때까지 했던 수업을 바탕으로 단 한 번에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지금 뭐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냐면 y는 3 곱하기 2의 x-1제곱의 역함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지금 얘는 2에 이게 지금 여러분 로그 2, 3이니까 x-1 플러스 로그 2, 3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야 지금 이게 지금 2의 로그 2 3이잖아 지금. 그럼 곱하면 지수끼리 더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의 역함수는 y는 2의 x제곱의 역함수는 로그 2x고 그 다음에 얘는 x축으로 1 로그 2 3만큼 평행 이동됐으니까 여기서는 y축으로 1 로그 2 3만큼 평행 이동하면 된다는 거죠. 좋아.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여기 다 보면은 선생님 이거 틀리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왜냐면은 그 이 1은 여러분 뭐죠? 1은 뭐야? 로그 2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2 3이면 뭐가 돼? 로그 2 3분의 2잖아. 그럼 진수끼리 이제 로그끼리 덧세면 진수끼리 곱셈이잖아. 그럼 3분의 2x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함수를 말하면 야, 자 무서운 게 지금 녹음이 안 되는 것 같아. 오, 야 이거 에너자이저 이거 대단해. 이거 지금 에너자이저 아까 지금 분명히 몇 칸 안 남았었는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네. 건전지는 야 에너자이저 이거 협찬한 거 아니야? 이거 딱 찍어가지고 쇼츠를 한번 딱 내보면 이거 에너자이저에서 저한테 건전지 200만 개, 오래가는 건전지 200만 개 계속 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2줄 여기 2줄에게 그 함수를 말하면 역함수를 바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말을 먼저 해보고 시작해볼게요. 자, 다시 우리는 이제 y와 x를 바꾸면서 애절하게 안 풀어도 됩니다. 어떤 문제를 보면 역함수를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y는 2의 x-3 플러스 2의 역함수,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역함수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입니다. 로그 2 x-2 플러스 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1번 문제입니다. y는 2의 x-4 플러스 1의 역함수. 태연아, 말해봐.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맞아요? 맞아. 마이너스 4 네? 야, 이거 x축으로 4만큼 이동한 거 아니야? 네. 그럼 y축으로 4만큼 이동하니까 플러스 4지. 네. 알았어? 자, 현우가 y는 3의 x-2 플러스 1. 말해봐. 역함수. y는 3 갑자기. 아니 로그 3 네. 로그 3 무슨 소리야? 뭐 사이프대 끄는 소리 나는데 무슨 뭐쏴 폭포 소리 나는데 이거 뭐야? 누가 했어 방금 이거? 누구야? 누구 소리야? 밥. 여기가 아니라 저 뒤쪽이었는데 김집이 너가 낸 소리 아니었어 방금? 네? 아 미안하다. 야 너 빨리 말해봐. 뭐야 지금? 야 y는 로그 3 y축으로 1만큼이니까 x축으로 1만큼 x축으로 2만큼이니까 y축으로 2만큼. 오케이? 다시 간다. 선생님 그냥 넘어가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y는 2의 x-4 플러스 3. 현우가 역함수 말해봐. y는 로그 2 x 마이너스 3 플러스 3 잘했어. 좋아요. 자 연속법까지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야 지금 이 사이드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쓰면 오 이게 뭐야? 너 지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쓰는 거야?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x, y를 바꾸는 게 필요 없으니까 시간이 단축되겠죠? 자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깐만. 야, 너 지금 뭐 불만 있어? 자 그러면은 2번 y는 2분의 1 a의 그런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정석이 좀 욕을 먹는데 사실 이게 좀 좋은 문제긴 해. 그래서 이걸 여러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아까 제 말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하나요? 자, 얘는 기억 안 한다고 하시나요? 자, 지금 얘는 여러분 어떤 그래프와 어떤 그래프의 중점이죠? y는 a의 x에 볼까?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의 중점을 말하는 거죠. 됐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이제 수학을 약간 이제 그 너무 이게 x, y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창의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럼 y는 a x제곱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라면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를 지금 그 하는 거니까 원점 대칭 시킨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될 거라고요. 선생님 이거 로그 함수 아닌가요? 아니야. 왜냐면 이제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건 원점 대칭 모양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미술 잘하는 친구 있어요. 여기 저는 원래 미대를 가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그 공부하려고 여기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친구입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그런 친구였는데 뻥입니다. 은서야, 너 은서 예전에 미대 가려고 하지 않았어? 맞지? 너 약간 근데 느낌은 완전히 거의 확. 왜 이렇게 그림 잘 그릴까? 너 그림 잘 그리지? 아니야? 자, 보겠습니다. 요거랑 요거의 중점이 뭐죠? 이렇게. 그런데 이 함수는 영채야. 그 그래프를 보면은 뭘 봐야 된다고요? 대칭성을 봐야 된다.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얘랑 얘는 마이너스가 나온 관계잖아.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온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무슨 대칭이냐면 그렇지. 원점 대칭의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y축 오른쪽만 그리면 되는 거야. y축 오른쪽만 그리면 y축 왼쪽은 얘를 원점 대칭 모양으로 바로 그려지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건 어차피 0과 1 사이의 수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계속 엄청나게 커지니까 이 모양을 그대로 따라갈 거라는 거지. 이해되냐 안 되냐 지금? 이해되지? 고마워. 그러면서 이제 이 거의 차이가 이렇게 없어질 거라고. 왜냐면 여기에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아주 밑에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를 원점 대칭시킨 180도 회전시킨 원점 대칭이 180도 회전이야. 이거를 그대로 잡고 180도 회전시켰다는 모양으로 돼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밑에 페이지에 이 그림이 안 나와 있네, 이 새끼가 지금. 자, 집에? 집에. 그래, 고마워. 너 약간 솔직하지 줄 알아? 솔직히 지금 스스로 솔직하지 않다고 하는 거짓말 잘하십니까? 특기예요? 근데 지금 야 어쨌든 그 고맙다. 솔직하게 치는데 지루하지 않다고 그러죠. 야 지금 우리는 이제 거의 그릴 수 없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프를 만나더라도 좀 그릴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x랑 y를 이거는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2번, 3번은 풀지 마세요. 2번, 3번은 x 주세요. 그리고 필수 예제 4-4번 x 주세요. 풀지 마세요. 4-5번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저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근데 안 돼, 지금. 자, 잘 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거 집합 다 지우고 오늘 선생님이 중요하게 한 얘기가 있어. 자, 첫 번째. 이 수업을 끝냈을 때 남아야 돼. 첫 번째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단원 이름 자체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계속 역함수로 봐줘요. 그리고 역함수는 대칭이동, 평행이동도 다 바꿔야 돼. 원래 함수가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이면 역함수는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원래 함수가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되면 역함수는 x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함수를 관찰할 때는 제일 먼저 고려할 게 뭐다? 절편 다음이 대칭성이야. 그래서 대칭성을 관찰하는 방법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줘 보는.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식이 안 바뀌어. 그러면 이건 y축 대칭 그래프.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식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와. 그럼 이건 원점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y축 오른쪽만 그리면 나머지를 전부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곡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때 설명하고요. 곡선은 왜 곡선이냐면 볼록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 국제고 그 시험지에 이 부분이 파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는 학교나 선생님이 어렵게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반드시 건드리고. 다시 곡선은 뭐가 곡선이라고? 볼록하기 때문에 곡선이에요. 위로 볼록하든 아래로 볼록하든 그 볼록성을 가지고 있으면 곡선. 볼록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직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볼록성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식을 제가 보여줄게요. 그게 지금 4-5번이에요. 그래서 이 정석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온 책 중에 제일 나은 책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이 부분을 갑니다. 네? 가도 되냐? 좋아. 자, 지민아. 대답 안 하네? 네. 야, 이게 지금 지민아 위로 볼록한 거냐 아래로 볼록한 거냐? 위로. 그렇죠. 여러분 위로 볼록한 거는 5개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그래서 5개의 식 중에 제가 2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어떤 한 정점으로부터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점점 어떻게 돼요? 이거 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죄송합니다. 이거 좀 설명 취소할게요. 자, 이거는 설명 취소하고. 왜냐면은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그 기울기가 커지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올라가는 증가함수는. 그게 아니라 이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찍어놓고 그 그래프의 점 사이의 기울기를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게 되죠. 자, 이렇게 그래프 위의 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점을 배치할수록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 위로 볼록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식으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식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분 B-A분의 FB-FA가 C-A분의 FC-FA보다 크다. 모든 A, B, C에 대해서. 대신에 증가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받쳐져 놓고 있으면 이거는 위로 볼록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 어떻게 되냐면 비교할게. 여러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지민아 지금 이게 아래로 볼록인가요? 위로 볼록인가요?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를 봐보면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점점 증가하게 되죠. 그래프 위의 한 점으로부터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구조면 아래로 볼록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의 시험에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그래프도 안 그려져 있고 대신에 이런 함수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로그 함수라면 f가 밑이 1보다 크다는 거예요? 밑이 1보다 작다는 거예요? 밑이 1보다 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래로 볼록한가 위로 볼록한가? 아래로 볼록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로 볼록하려면 밑이 1보다 크다는 거니까 이 식만으로 밑이 1보다 크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작년 국제고 시험 문제에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놓고 로그 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크다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5번 문제는 4-5번 문제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 됐어? 야! 됐어.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야, 근데 어쨌든 중요한 말이었어. 이것 때문에 제가 설명한 거니까. 어이가 없어요? 자, 중요한 말이었어. 자, 넘겨볼게요. 50쪽. 자, 여러분. 최대 최소. 자, 최대 최소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최대 최소는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증가함수라면 당연히 x값이 가장 작은 부분에서 최소값을 갖고 x값이 가장 큰 부분에서 최대값을 갖게 돼요. 근데 감소함수라면 오히려 x값이 가장 작은 부분에서 최대값을 갖고 가장 큰 값에서 최소값을 갖게 돼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려야 하니까 그릴 필요가 없습니까?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 하염없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값 여기, 최대값 여기 이렇게 푸는 거는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최대 최소의 값을 구하는 거는 그 함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증가함수라면 x값이 가장 작은 쪽에서 최소, 가장 큰 값에서 최대가 되는 거고, 감소함수라면 가장 작은 값에서 y값이 최대, 가장 큰 값에서 최소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2차 함수에서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그래프를 그려야 됐습니다. 왜죠? 그거는 2차 함수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가 번갈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갈아 나타나니까 이건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감소와 증가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하는데 계속 내려갈 게 뻔한 입장에서 그래프를 그린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단어는. 그래서 여러분 최대 최소를 다룰 때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체크합니다. 증가함수에서는 정의역이 클수록 치역이 크고 감소함수일 때는 정의역이 클수록 치역이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야 되고 꼭 그려야 되는 순간에는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이 말해준 것 같아요. 제가 이 뒷부분을 풀어주진 않아서 여기를 숙제로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50쪽부터 53쪽까지와 그 다음에 54쪽, 55쪽 이렇게 두 쪽의 문제를 모두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풀지 않아도 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4, 55를 펴주세요. 풀지 않아도 될 문제. (4-16번) (4-20번) 자, 지금 이 두 문제 빼고 다 풀어오고 여러분 숙제 제출은 언제까지? 월요일 밤 10시까지. 자, 이번엔 제가 칼을 갈고 볼 겁니다. 여러분 딱 엑셀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 딱 적어 놓은 다음에 얘 냈네? 얘 안 냈네? 동그라미 X 표시한 다음에 갖고 있을게요. 월요일 10시까지 11시까지였어? 월요일 11시까지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것만 하면 됩니다.